이어서 직류전동기의 손실로 가봅니다. 손실. 뭔가를 넣었는데 그만큼이 안 나오고 손해를 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손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손과 가변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얘는 전기를 꽂기만 하면, 전동기에다가 전기를 꽂기만 하면 무조건 생기는 손실이고요. 가변손은 변하는 손실. 그래서 이거는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에 부하를 걸어서 얘를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손실입니다. 얘는 무조건 생깁니다. 전기를 꽂기만 하면. 얘는 부하를 달아서 돌렸을 때 생기는 손실. 그래서 부하손. 얘는 부하가 없을 때도 생긴다. 그래서 무부하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정손에는 먼저 철손과 기계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거 철손 다뤄봤는데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규희성화, 규희성화 이랬었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규희하고 성화대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자, 규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고 성층할 때는 와류손을 감소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 히스테리시스 손실, 와류손 이걸 살펴봤었죠. 이걸 하나로 합해서 철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니까 아이언, 그래서 I를 따서 PI 이렇게 쓰게 되고요. 손실도 일종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P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 하나로 합해서 철손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규소 강판을 성층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주어지게 되면 얘를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규소를 함유했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손실, 성층했다 그러면 와류손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규소 강판을 성층했다 이렇게 하나로 주어지게 되면 오호 철손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그 H를 따서 pH, K는 상수고요. F는 주파수, BM은 최대 자속 밀도를 의미합니다. 1.6에서 1.2제곱 정도의 식이 되는 거고요. 와류는 영어로 eddy current라고 합니다. 맴돌이 전류. 그래서 그 E를 따서 PE로 표현하고요. K 상수예요. T는 두께입니다. 두께. 와류. 성층한다는 건 두께를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두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F는 주파수. BM은 역시 최대 자속 밀도죠. 이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손에는 말 그대로 얘가 움직이잖아요.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바람에 의한 풍손, 마찰손과 풍손이 바로 기계손입니다. 돌아가면 뭔가 마찰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또 바람에 의한, 공기에 의한 손실을 풍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기를 꽂기만 하면 무조건 생기는 고정되어 있는 손실, 고정손이고요. 가변손은 부하를 걸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전기를 공급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손실이 있죠. 즉 저항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입니다. 전기자 저항, 계자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력. 전력이 원래 여러분 I제곱 R이잖아요. 그겁니다. 이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력, 이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력. 그래서 이 저항은 그 구리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동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리 따서 PC 이렇게 부르고 얘가 동손이 되는 거죠. 이거 실기에서도 이런 PI, PM, PC 이런 말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이 계보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유부하선은 표유는 흘러다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서 정확히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는 손실이다. 잘 모르는 손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손과 표유부하손을 합해서 부하손 또는 가변손 이렇게 부르고요. 이 계통도를 잘 여러분들 익혀 두십시오. 이렇게 손실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효율, 즉 얼마만큼을 내가 넣었더니 얼마만큼이 나오느냐, 즉 입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100원을 A 회사한테 넣었는데 얘는 1000원이 나왔네. 효율이 좋은 거죠. B 회사는 100원을 넣었는데 10원이 나왔다.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가지고 효율을 따져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측 효율은 실제적으로 잰 효율을 가지고 나타낸 정인데요. 그리스 문자 이렇게 쓰고 에타라고 읽습니다. 에타. 영어의 n에 해당되겠죠. n, 에타. 그래서 입력이 얼마일 때 그때의 출력이 얼마가 나왔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을 우리가 실측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내가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의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효율이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 생각해 보면 자, 어떤 기계에다가 내가 전기적인 에너지에 입력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이.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손실이 있었겠죠. 이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손 또 가변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한 결과를 입력에서 뺀 것이 출력에서 나오겠죠. 이런 관계가 있겠죠.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그때가 바로 출력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 효율은 이거지만 규약 효율, 즉 약속으로 정의되어 있는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전기, 변압기에서의 규약 효율이 있고요. 전동기에서 규약 효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겁니다.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인데 발전기나 변압기에서는 뭘 기준으로 이 효율을 표기를 했냐면 출력을 기준으로 표기를 한 거죠. 보시면 자, 지금 출력을 기준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원래가 뭡니까? 여기 이 실측 효율에서 입력을 출력으로 대신 표현하려면 지금 이 식에서 입력을 대신 표현하려면 이 손실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넘겨주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즉 출력에다가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손실, 즉 이 입력 대신에 출력 손실, 여기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 차이뿐 사실은 이 실측 효율과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발전기나 변압기는 이 출력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겠다. 출력을 가지고 표현하겠다는 거고요. 전동기는 역시 효율을 나타낼 때 입력분의 출력인 건 마찬가지지만 얘는 입력을 가지고 나타내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 대신에 입력으로 표기를 하려면 출력 대신에 뭘 써야 됩니까? 입력 마이너스 손실, 여기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쓴 거죠. 즉 이것과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입력분의 출력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발전기, 변압기, 이것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 얘는 출력을 기준으로, 출력으로 표시를 하고 전동기는 입력을 가지고 표현했다. 이 차이고요. 이거 굳이 외우지 않으려면 원칙이 뭐다?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출력이니까 내가 출력 대신에 쓰려면 얘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대신에, 즉 이 부분을 출력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표현하려면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 그래서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둘이 은근히 헷갈리겠죠. 은근히 헷갈리니까 어떻게 보냐면 발전기, 변압기는 출력을 가지고 표현한 거니까 출발 이렇게 외웁시다. 출발. 그리고 여기는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입력을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전입, 출발, 전입. 우리가 새 출발하려면 전입 신고해야죠. 그렇죠? 우리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새 출발한다 그러면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발, 전입 이렇게 기억하셔서 요거를 외우실 때 외우는 게 아니죠. 요거는 뭐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출력을 가지고 표현했고 얘는 입력을 가지고 표현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얘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이 계통을 이해를 하셨다면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그 다음 최대 효율은, 그렇다면 이 전동기가 최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언제 최대 효율이 만들어지냐면, 이건 뭐 여러분들 중요한 암기사항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아까 우리 손실에서 봤었던
고정선과 가변선이 있었죠. 두 개의 값을 같게 만들었을 때 그때 최대 효율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결론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전압 변동률이 나왔네요. 전압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회로이론, 뭐 전력공학에서도 나왔었고요. 이거 결론입니다. 결론. Vn은 전격 전압, 여기 노멀을 따서 N을 아래 첨자를 쓴 거고요. Vn. 무부하 전압은 걸려있지 않으니까 제로로 표현했죠. V0.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전압 변동률, 전압이 변동하는 그 비율은 근본적으로는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가 무부하 상태일 때의 전압 V0 그러면 여기에 기전력이 있다고 하면 무부하 상태일 때 뭐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습니다. 무부하일 때는. 하지만 여기에 부하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내부에 있던 어떤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고 이만큼 빼진 것이 여기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동이 생깁니다. 전격 전압하고 이렇게 무부하 전압에서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울 때 전압 변동률, 이거는 애정 변동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애정 변동률, 전압은 애정 변동률,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의 비율, 정 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 변동률을 애정 변동률,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비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전격 전압,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동률도 사실은 속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갔지, 여기도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겠죠?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네. 변동률은 그냥 정 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거기에 뭐 속도로만 표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N0는 무부하일 때의 속도, 회전수를 의미하고요. N은 노멀이죠. 이거는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 수 있는 전격의 부하를 다 걸었을 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속도, 즉 회전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압 변동률 역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정 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애정 변동률과 같다. 그 다음 직류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스태핑, 우리가 스텝 그럼 뭘 이렇게 밟는 거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또 스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스태핑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런 전동기가 있을 때 거기에 이런 펄스를 주는 겁니다. 땄 이런 펄스를 주게 되면 걔가 그 펄스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전동기를 직류 스태핑 모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적인 펄스 신호에 의해서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하고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정지하는 모터가 이 스태핑 모터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스텝을 밟듯이 딱 움직이기 때문에 스태핑 모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기 신호를 받아서 역시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죠. 그래서 기계적 뭔가를 이동시키는 그런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입력되는 전기 신호에 따라서 정해진 각도, 규정된 각도만큼 정확하게 회전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출력을 이용해서 속도,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제어하는 그런 모터로서 잘 나옵니다. 직류 스태핑 모터, 스태핑 모터. 자동 제어 장치에도 역시 사용되는 모터. 그래서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얘가 사용하게 됩니다. 효율이 좋고 비교적 큰 토크를 발생하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펄스 신호를 주게 되면 정해진 각도만큼 이렇게 딱딱 스텝을 밟듯이 회전하는 모터, 스태핑 모터. 다음 직류 서버 모터가 나오네요. 서버 모터. 그래서 정확한 속도 및 위치 제어용으로 서버 모터. 이것도 로봇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 기동 토크가 크고요. 효율도 좋고. 스태핑 모터하고 많이 비슷한 성질 있죠. 스태핑은
딱 정해진 각도만큼을 스텝을 밟듯이 회전하는 거지만 얘는 그것 빠진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동, 정지, 제동, 역회전이 스태핑 모커는 이렇게 딱딱 불연속적으로 했지만 얘는 연속적이라는 점이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외에 상당히 좋은 성질들이죠. 가변 전압에 의한 속도, 토크 제어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 전동기를 시험하는 시험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용어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세밀하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 기사 시험 정도에서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에 대한 이름 정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여기에서는 기억을 하시고 기출문제에서 또 정확하게 반복해 하시면서 기억해 두는 게 좋죠. 토크 특정에는 보조 발전기법, 브로니 브레이크법, 전기 동력계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온도 시험할 때 실제로 부하를 걸어서 체크하는 방법, 반환부하법을 쓰는 방법, 그 반환부하법 중에는 블론델법, 홉킨스법, 카프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 지금 개념 강의, 이론 강의에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 외운다 이러지 마시고 기출문제 통해서 이거 분명히 나오니까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